승무패 29회차 살로만 뉴스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아르메니아와 아일랜드의 경기입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92위를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A매치 1승 4패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아르메니아인데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승리가 딱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3무 6패의 안 좋은 A매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점이 무려 30골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비가 불안한 것이 아르메니아이고 설상가상으로 공격 쪽에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미키타리안 선수가 AS 로마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A매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공수에 걸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르메니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주요 선수로는 카디스, 스페인 라리가 카디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수비수 하로얀 선수를 비롯해서 이 콜럼 크루라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플레이메이커 이 젤라라얀 선수 역시 아르메니아 국적을 선택을 하면서 그래도 공수에 걸쳐서 다부진 선수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벨기에 팀인 클럽 브리에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아다미안이라는 공격수 역시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이 미키타리안까지 나왔었더라면 이 아일랜드를 상대로 상당히 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이 미키타리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확실히 아일랜드 쪽으로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47위인데 최근 A매치 3승 2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경기로 확대했을 때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르메니아 정반대로 수비력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8경기에서 실점이 4골밖에 없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8경기에서 무려 5경기가 무실점 경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잉글랜드 1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굵직한 선수는 별로 없지만 1부 리그 경험이 있는 2부, 3부 리그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부진 전력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에버튼의 주장을 맡고 있는 이 콜먼 선수를 비롯해서 리버풀의 백업 골키퍼인 켈러 선수, 그리고 트로이 페럿이라는 토트넘의 젊은 공격수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2부 리그로 떨어진 웨스트 브롬의 칼럼 로빈슨 역시 1부 리그 경험이 있는 공격 자원이고, 이 제프 핸드릭과 셰인 더피 같은 선수들도 여전히 1부 리그 브라이튼과 퀸즈파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제프 핸드릭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출신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일랜드 쪽이 전력적으로나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 앞서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잉글랜드의 경기입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40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A매치 3승 1무 1패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잉글랜드와 두 차례 A매치를 치른 바 있는데 1무 1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는 홈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던 헝가리인데 그래도 가장 최근 맞대결 잉글랜드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 라이프치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굴라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비수 오르반 역시 라이프치히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핵심 플레이메이커 소보슬라이 역시 분데스리가의 명문 라이프치히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헝가리를 대표하는 이 두 공격 자원인 살라이 선수가 2명이 있는데 아담 살라이라는 베테랑 자원은 이 바젤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프라이부르크에서 정우영 선수와 한솥밥을 먹고 있는 롤란드 살라이 역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가 충분히 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A매치 4승 1무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잉글랜드이고 가장 최근 A매치 경기에서도 코트디부아르를 3대0으로 완파를 하면서 이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잉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선수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에버튼의 수문장 픽포드 골키퍼가 여전히 넘버원 수문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맨시티의 카일 워커, 맨유의 맥과이어,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 맨시티의 존 스톤스, 웨스트햄의 데클란 라이스와 웨스트햄의 에이스 공격수 보엔 선수까지 보유를 한 잉글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의 메이슨 마운트, 해리 케인, 포든, 사카, 에이브러햄 같이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그려지는 이 굵직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은 잉글랜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잉글랜드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은,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네이션스 리그를 바탕으로 해서 옥석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헝가리보다도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A매치에서 충분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선수들의 클래스적인 측면이나 전력적인 측면에서 잉글랜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헝가리가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는 팀이라고는 해도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는 잉글랜드의 승리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3번 경기로 들어온 핀란드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57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A매치 2승 1무 2패에 조금은 기복이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1승 2무 4패로 조금은 부진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스니아를 상대로 2승 1무 1패에 상대전적 우위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작년 11월 맞대결에서는 보스니아 원정을 떠나서 3대1 완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전반 37분 만에 핀란드 선수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서도 추가골을 2골이나 넣으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핀란드의 에이스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테무 푸키 선수가 최근 보스니아를 상대로 2경기에서 2개의 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푸키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레버쿠젠의 수문장 이 흐라데츠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이 포우 얀팔로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니온 베를린에서 활약을 했었던 공격 자원인데 최근에는 터키 리그로 옮겨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스라는 선수 역시 브랜트포드에서 헐시티로 임대가 돼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로빈 로드라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를 보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데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공격수인데 이 선수 역시 핀란드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의 에이스 테무 푸키는 핀란드의 에이스로서 여전히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부진 선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도 핀란드와 2계단 차이인 피파 랭킹 59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이 피파 랭킹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팽팽한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경기에서 1승 4패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4연패 뒤에 1승을 챙기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핀란드를 상대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당시에 정신적 지주이자 에이스 공격수인 에딘 제코 선수가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에딘 제코 선수가 들어온다면 지난 경기처럼 허무하게 패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 선수를 살펴보자면 마르세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측면 수비 콜라시나츠 선수가 있고, 보스니아의 에이스 중원 자원인 피아니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베식타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AC 밀란의 미드필더 크루니치 선수 역시 좋은 활약을 보스니아에서 해주고 있고, 프라이부르크의 데미로비치, 인터밀란의 에딘 제코까지 보스니아 역시 핀란드 못지않게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이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전력은 상당히 팽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맞대결 전적에서 핀란드가 근소한 우위가 있고,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보스니아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경기 내용적으로나 슈팅 횟수 역시 보스니아가 더 많은 측면이 있었지만 경기 결과는 핀란드가 좀 더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보스니아가 주도를 하는 가운데 핀란드가 날카로운 선수비 후 역습, 특히 푸키 선수의 골 결정력을 앞세운 선수비 후 역습을 들고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픽으로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투포를 조율해 봐야 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리투아니아와 룩셈부르크의 매치업입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138위로 상당히 낮은 피파 랭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이 1승 1무 3패로 좋지가 못한데 룩셈부르크와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1무 1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19년 7월의 맞대결이었는데 그래도 당시 맞대결에서는 홈에서 룩셈부르크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유명한 선수는 없습니다. 이 수비수 미콜리우나스 선수가 1984년생인데 A매치 97경기를 소화를 해서 5골을 넣어주고 있는 정신적 지주이자 핵심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3경기만 뛰면은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페도르 체르니크 선수가 A매치 73경기 11골을 넣어주고 있고 노비코바스라는 선수 역시 A매치 78경기 1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베테랑 자원들의 활약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름만 들으면 얼굴이 떠오르는 유명한 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리투아니아보다는 피파 랭킹이 훨씬 높습니다. 94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A매치 흐름이 1승 4패, 3연패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리투아니아에 비해서는 유럽의 체급 있는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A매치 8경기에서 1승 1무 6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패했던 팀들이 바로 포르투갈이나 세르비아 같은 굉장히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투아니아보다 피파 랭킹이 근소하게 높은 아제르바이잔을 상대로는 최근에 2승을 거뒀던 룩셈부르크이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체급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는 확실히 잡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네덜란드 리그인 스파르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로랑 잔스라는 선수가 있고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뉴욕시티의 막심 샤노, 디나모 키예프에서 에이옵스포르로 임대가 된 이 게르손 로드리게스, 마인츠의 레안드로 바헤이루, 영보이스의 크리스토퍼 마르틴스, 허더스필드의 다넬 시나니 같이 그래도 유럽에서 체급이 조금 있는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리투아니아보다는 선수들의 면면이 다부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소하게 룩셈부르크 쪽으로 기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번째 경기는 29회차 최고의 빅매치라고 볼 수 있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기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6위를 달리고 있는데 주중에 아르헨티나와의 친선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독일에게 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달에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충격적인 월드컵 탈락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탈리아가 최근에 A매치에서 흐름이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 펼쳐지는 아르헨티나와의 친선전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A매치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여전히 좋은 스쿼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의 수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돈나루마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 베테랑 수비 조합인 유벤투스의 키엘리니 보누치 역시 여전히 이탈리아 대표팀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플로렌치, 조르지뉴, 바렐라, 크리스탄테, 펠레그리니 같이 굵직한 미드필더들이 포진한 이탈리아의 중원이고 사스올로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베라르디와 스카마카 역시 이탈리아 대표팀의 승선을 했습니다. 토리노의 에이스 공격수 벨로티 역시 최전방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이탈리아가 최근에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자원이 대다수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피파 랭킹이 12위로 밀려 있는데 그래도 A매치 흐름은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A매치 8연승 뒤에 직전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쉽게 9연승에는 실패를 했지만 확실히 흐름 자체는 독일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아르헨티나전을 치르는 이탈리아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 독일이고, 독일 역시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선수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선수들이 대거 포진을 했는데, 노이어 골키퍼를 비롯해서 그나브리, 토마스 밀러, 킴미 같은 선수들이 바이에른 미넨 소속으로 독일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첼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티모 베르너, 하베르츠, 리디거 역시 승선을 했고, 이 맨시티의 미드필더 귄도안 선수 역시 합류를 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에이스 공격수 은메차와 프라이부르크의 핵심 중앙 수비수인 이 니코 슐러터베크 선수 역시 독일 대표팀에 승선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와 비교를 했을 때 전혀 밀릴 것이 없는 스쿼드를 보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체력적인 우위와 더불어서 최근 A매치에서의 좋은 흐름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이탈리아가 주중에 펼쳐지는 아르헨티나와의 평가전에서도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한다면 근소하게 독일로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가 주중 아르헨티나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제 아무리 이탈리아가 월드컵에서 탈락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네이션스 리그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펼쳐지는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의 평가전 경기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5번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루마니아의 경기입니다.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70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A매치 1승 1무 3패,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루마니아와의 상대 전적은 1승 2무 1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있는데, 이 두 팀의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8년 11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몬테네그로가 홈에서 루마니아를 상대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고, 최근에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패했던 팀들이 터키나 노르웨이 같이 몬테네그로보다는 체급이 센 팀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홈 경기에서 네덜란드라는 강호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몬테네그로이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스테판 사비치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걸출한 수비수가 수비를 지키고 있고, 마루시치라는 라치오의 수비수 역시 보유를 한 몬테네그로의 수비진이기 때문에 수비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격수로는 헤르타 베를린의 에이스 공격수인 요베티치 선수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한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제가 따로 써놓은 무고사라는 선수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하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무고사 선수 역시 올 시즌 K리그 득점 선두를 달릴 정도로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될 수 있는 루마니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의외로 상당히 높습니다. 피파 랭킹 48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몬테네그로보다는 무려 22계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A매치 흐름 역시 2승 2무 1패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특징은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6경기나 됐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고, 10경기에서 실점이 딱 6골밖에 없었는데 6골의 실점 중에서 3실점이 독일, 잉글랜드 같이 강팀들을 상대로 실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체급이 비슷하거나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는 웬만해서는 실점을 하지 않는 수비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수비수 키리케슈 선수가 사스올로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칼리아리의 라즈반 마린, 갈라타사라이의 치클더우, 아탈란타 소속으로 파르마로 임대가 된 미하일라 같이 중원과 공격 쪽에서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푸스카스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B, AC, 피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 역시 적지 않은 골을 올 시즌 넣어줬고, 플레이메이커 알렉산드로 막심 같은 경우에는 터키 리그에서 올 시즌 14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루마니아 역시 굉장히 다부진 선수들이 공수에 걸쳐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3번 핀란드 보스니아 경기처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승부를 필두로 해서 투포를 조율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키프로스와 북아일랜드의 경기입니다.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105위를 달리고 있는데 주중에 코소보와 친선전을 치르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와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첫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요 선수로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선수는 없는데 그래도 벨기에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라이피스라는 선수가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이 세리에 A 살레르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미드필더 카스타노스 선수와 루도 고레츠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수 소티리우 같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피파 랭킹에 비해서는 유럽파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54위인데 주중 그리스와 친선전을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양팀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아일랜드의 특징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하브리그 선수들이 많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30대 이상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북아일랜드가 조금은 열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젊은 자원들이 대거 최근에 유입이 된 북아일랜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선수로는 레스터시티의 수비수 조니 에반스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번리에서 활약을 하는 골키퍼 피콕 파렐이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들즈브로의 패디 맥네어, 이 아스날 출신으로 미럴로 임대가 됐던 데니얼 발라드라는 젊은 선수 역시 북아일랜드 대표팀에 소집이 됐습니다. 호너 브래들리라는 리버풀의 18살 젊은 선수 역시 보유를 한 북아일랜드이고, 레인저스의 스티븐 데이비스, 던디의 니얼 맥긴, 킬마녹의 카일 레퍼티 같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북아일랜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 면에서는 키프로스보다 북아일랜드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북아일랜드 역시 공격력이 그리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키프로스를 상대로 의외로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북아일랜드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9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프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살로만 뉴스 2부를 통해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최종 픽 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